자, 거기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했죠.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얘 출제 많이 됐거든요.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더럽게 쉬워요. 거의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급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애들은 좀 그지 같은 애들 좀 많았잖아. 접대비도 그렇고, 맞죠? 감가상각비는 뭐 그지 같은 건 아니었고 그래도 계산해 주니까 물론 그지같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수익금에 그쪽은 더 짜증나고, 맞죠? 외화차 손익도 막 짜증 한 바가지였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쉬워요. 외우기만 하면 돼. 제가 쉽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쉽고 그냥 외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요. 자, 적어주세요. 회차. 자, 74.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1.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103. 그 다음에 105. 다시 한번 74, 81, 86, 91, 94, 98, 103, 105. 자, 해보죠. 여기는 여러분들 거의 1시간이면 돼요. 이론이. 여태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얘랑 관련된 원래 얘가 이제 9장이거든요. 바로 12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연결되는 게 12장이거든 또. 알죠? 왜냐면 10장하고 11장은 지금 하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 진짜로. 거기 시간도 오래 걸려요. 10장하고 11장이 특히 10장, 11장이 제일 어려운데 법인세가 제일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예요. 알죠? 그래서 10장, 11장 원래부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안 된다고 멘탈 나가지 마세요. 알죠?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해보자. 자, 여긴데, 자, 우리 시험에 여기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게 이자 비용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자 비용 송금이 맞아요. 송금이 맞는데 지금 하는 네 가지는 우리가 법인세법상 송금이 아니다. 알죠?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순서대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순서대로 부인하거든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은근히 말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렇죠? 꼭 대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여러분들. 자, 일단 1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자, 우리가 여태까지 회계에서 배웠던 사채는 우리가 회사채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채. 예. 회사채인데 여기서의 사채는 개인사채입니다. 개인사채. 알죠? 회사채 말고 리드코프란다. 거기 일수 있죠, 일수. 알죠? 리드코프도 맞겠네. 그죠? 사채 쪽이니까. 그거 얘기합니다. 자, 해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은 TV를 안 보는데, 제가 이제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TV를 좀 봤어요. 자랑은 아니고. TV를 봤을 때, 그 사채업자 있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죠? 현실은 잘 모르고. 드라마에 나오는 사채업자 있잖아요. 사채업자가 꼭 어디에 사냐면, 한옥에 살아, 한옥에. 한옥에 거주합니다, 사채업자가. 한옥에 거주하고, 뭐를 입고 있냐면, 맨날 저고리 입고 있어, 저고리. 흰색 저고리 입고 있어요. 알죠? 흰색 저고리. 그러니까 되게 사채업자 같이 안 생긴. 알죠? 근데 현실은 막 부하들이 막 찾아오가지고, 그죠? 형님 막 이러고, 맞죠? 칼 들고 있고 막. 이렇게. 저고리 칼이 있어. 맞죠? 야쿠자인가?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안 써요. 뭐, 연예인 칼이나 이렇게 써요. 그래서 독사, 이름 막, 살모사 막. 맞죠? 현실 지 이름 안 써, 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선 사채업자의 가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가 갑법인이요, 사채업자한테요, 10만 원을 빌린 거예요, 10만 원을. 빌렸어요. 빌렸으면 뭘 지급해 줘야 되냐, 이자를 줘야죠. 그렇죠?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가 10,000원이다라고 가정.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갑 입장에서는 소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을 주면 뭐를 해야 돼요, 원칙이?
원천징수 해야 돼요. 맞죠? 그 우리 일반적으로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소득세 할 때는 원천징수 진짜 중요하거든요. 세율 안 해주시면 난리 나고. 우리가 원칙이 이자하고 배당 쪽은 14%가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법인은 원칙적으로 14%를 원천징수 해야 돼요. 근데 원천징수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건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려주죠. 내가 소득을 주는 놈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월급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었어야 되는지 총액으로도 알려주죠. 그럼 여기에선 제가 뭐 10,000원이다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뭐 10억, 100억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독사라는 사채업자한테 100억에 또는 10억의 이자를 준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 세무조사가 나갑니다. 거기 사채업자한테. 그렇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재용 회장님 쪽 가면은 뭐 너 자금 어디서 났어? 불어. 저 아버지가 물려줬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거기는 뭐 핑계는 게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벌었어요, 돈을?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죠? 많이 좀 묻었어. 그죠? 많이 좀 묻고 그죠? 많이 고춧가루도 좀 타보고 코에다가 내가 드라마 그렇게 봐가지고 그러잖아. 막 이렇게 딱 물에다가 담고 넣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맞죠? 막 칼로 이렇게 또 찔러도 보고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안 좋구나. 그죠? 맞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벌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14% 원천 징수를 하면은 요 독사는 깜빵 가요. 그렇죠? 깜빵을 가고 징역 살고 그 다음에 뭐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 같은 거 당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갑법인이 독사한테 돈을 빌렸을 때 각서를 쓰는 거야, 각서, 계약서. 계약서여가지고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밝히지 마. 밝히면 알지 해가지고 거기 네 가족들 딱 사진 보여주고 자 보이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갑법인이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안 밝히는 거예요.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가 안 밝혀? 그럼 안 밝히면 그냥 밝히지 마. 14% 원천징수 할게. 이럴까요? 아니겠죠. 이 새끼 봐라. 안 밝혀? 안 밝히면 네가 두드려 맞는 건 필요 없고. 알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이자나 배당이 있죠. 물론 여기는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라고 할게요.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자를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무 이급 때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다라고 해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했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로 때려버리고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알죠? 우리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그래서 45%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좀 이상했어. 42%였어 갑자기. 45%가 최고 세율인데 법을 만드시는 분이 주무셨나 봐. 이게 주무셨다. 깜짝 놀랐어. 왜냐면 세법 개정 그 기간이 못 고치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미친놈아 그렇게 안 했어요. 바꿔야지. 왜 자고 있어? 그죠? 너 업무 제대로 안 할래? 일 안 할래? 해가지고 바꿨어요. 항상 일치하거든 무조건. 그래서 이게 이제 45%로 바뀌었어요. 알죠? 일치시킨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고 최고 세율로 원천징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소득세 45%에다가 여기 다시 10%를 지방 소득세로 걷죠. 그래서 여기에서 FM대로 하면 49.5%를 세무서가 떼어가요. 그럼 나머지 5,380은 뭐야? 이거 안 고쳤네 이거. 저 고친다라고 자꾸 잊어버린데. 그럼 나머지 5,050원만 주겠죠. 다른 5,000원도 이걸 왜 안 고쳤대야? 고쳐야 된다라는 거 고시가 되니까. 자, 5,050원. 자, 조심하실 건 난 죄송한데 자 들어보실게요. 네, 우리 시험은 이건 제가 FM대로 한 거고요. 알죠? 실제 시험에서 원천징수 안 할 때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그렇죠? 원천징수 빵원이다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드는 사례는 FM 사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사례와 무관.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서는 이자 비용은 총 10,000원이다라고 적겠죠, 차변에?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총 10,000원. 근데 실제로 돈은 5,050원 나갔고, 그럼 나머지는 원천징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금 잡겠죠, 예수금. 예수금. 되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면 예수금 줄이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세법은 이거 이자 비용으로 볼까요? 이자 비용 세법이 보는 건 송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자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자니까 이것들이 부당한 유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사회 유출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요 위에 있는 분께. 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죠? 우리 사회 유출 중에서도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뭐로 때려버려요? 그렇죠.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10,000원이 다 대표자 상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950원은 세무서에 갔죠. 그럼 우리 세무서도 국가잖아요, 국가기관. 그럼 뭐로 해야 돼, 4,950원만큼은? 기타 세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 전체 중에서 원천징수분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대표자 상여 때리고요. 나머지 원천징수분은 국가한테 기속이 됐으니까 이때는 기타 사유출합니다.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 원천징수분이 얼마다라고 하면 걔는 기타 사유출이고요. 나머지는 상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FM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요. 실제 시험은 원천징수 됐나 안 됐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할 게 뭐냐면 이거는 말로만 나와요. 말로만. 뭐냐면 여기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이제 같은 거거든요. 아마 교재에도 요 1번하고 똑같이 처리한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사채는 개인 사채였죠. 여기에서의 채권은 뭐냐면 회사채예요.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못 밝히는 거예요. 똑같죠. 1번은 똑같아. 1번은 내가 돈 빌린 게 개인 사채업자고. 맞죠? 그 다음 내가 돈 빌린 게 이번에 사채를 발행해서 빌린 거고. 맞죠? 근데 누구한테 준지 안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2순위로 부인되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처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 알죠? 그래서 바로 여기로 왔어요. 자, 됐고 이제 특정 차입금 요거하고 좀 쉬죠. 왜냐면 사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사순위가. 맞죠? 1순위, 2순위, 3순위는 말로 너무 쉬워.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건설자금 이자 설명 좀 할게요. 이 건설자금 이자는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거예요. 뭐 배우셨냐면 이거 있죠.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아마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뭐 금융비용 자본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차입원가 자본화를 여기 법인세에서는 건설자금 이자다라고 불러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알죠? 자, 근데 우리가 법인세는요, 이 건설자금 이자를, 그럼 우리가 건설자금 이자면 차입했을 거 아니에요? 차입했으니까 이자가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차입금을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법인세법은 여기요. 우리가 법인세법은 일단 적용 대상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 두 개로 구분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특정 차입금은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떠한 목적, 그 해당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게 명확한 거예요. 그걸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일반 차입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 시간에는 그런 거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냥 건설자금이 죄송해요. 그냥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한다라고 했지? 그냥 그게 특정 차입금 아니면 일반 차입금이 안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IFRS 안 써요. 요거는 재경관리사 가서 배우실 거고 국제회계 기준이요. 맞죠? 그래서 원가 산입이라는 건 취득 원가 또는 비용 처리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법인세는 달라요. 법인세는 뭐냐면 야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게 명확하면 그거는 네,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 이자 비용. 이건 취득원가 자산 강제다. 무슨 비용이니 닥쳐라. 해가지고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 산입이 강제예요. 즉 자산 강제예요. 자산 처리. 자산 강제입니다. 아셨죠? 근데 일반 차입금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죠. 아니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임마. 회계처럼 비용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자산 잡아도 되고. 그래서 이 원가 산입은 자산. 그다음에 송금 산입은 비용이다라는 뜻이야 그냥. 그죠? 이건 회계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 출제할까요? 특정 차입금 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세무적 나오거든요. 알죠? 특정 차입금을 내야지 일반 차입금을 내면 세무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뭐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특정 차입금 요거는요. 뭐 미완공 건물의 사용 뭐 이렇게 미완공 건물 신축과 관련돼서 내가 빌렸다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알죠? 그럼 명확하잖아. 미완공 건물이니까 건물. 알죠? 그럼 특정 차입금이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송금 불산입해야죠. 비용 아니다. 자산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요. 그죠? 자,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사순위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순위. 중요하니까 10분 쉬셨다가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시죠.